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데요. 지급이랑 와이선, 이 두 무선 기술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술 가이드부터 논문, 뉴스 기사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 둘이 뭐가 다르고, 또 전력이나 보안은 어떤지, 그래서 결국 IoT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스마트홈부터 스마트 시티까지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대표적인 저전력 무선 기술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게 단순히 성능 차이가 아니라 음. 구축 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늘 비교가 참 의미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지급이부터 한번 볼까요? 자료 보니까 저전력, 저비용, 그리고 속도는 한 250kbps 정도. 아주 빠르진 않지만요. 네, 그 정도죠. IEEE 802.15.4 표준 기반이고 주로 2.4GHz 대역을 쓴다고 나와 있네요. 맞아요. 딱 보면 스마트 전구나 센서처럼 뭐랄까 속도보다는 배터리가 오래가고 좀 저렴한 게 중요한 그런 가정용 기기들에 딱 맞는 느낌인데요. 네, 정확합니다. 딱 그런 환경, 그러니까 가정이나 작은 사무실 같은 소규모 네트워크에 최적화되어 있죠. 여기서 메시 구조 이야기가 자주 나오던데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아, 메쉬 구조. 이게 그물망처럼 기기들이 서로 통신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방식인데요. 네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일부 기기가 고장나도 다른 길로 데이터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가 멈추지 않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핵심 기술이죠. 아, 집안 곳곳에 기기가 많아도 끊김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기들이 서로 이렇게 도와서 통신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Y선은요? 이 기술도 보니까 IEEE 801.154 표준 기반이라는데 정확히는 801.154G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G 버전이죠. 근데 서브 1GHz, 그러니까 더 낮은 주파수 대역을 쓴다는 점이 좀 눈에 띄어요. 일본은 920MHz 같은 거요. 이게 G급이와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이에요. 서브 1GHz 대역을 쓴다는 건 전파가 더 멀리 가고요. 벽 같은 장애물도 훨씬 잘 통과한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급이가 주로 집안, 그러니까 홈 네트워크 HAN에 머무른다면 Y선은 도시 전체의 스마트 가로등이나 원격 검침기 같이 훨씬 넓은 지역, 필드 네트워크 팬을 목표로 하는 거죠. 와, 스케일이 완전 다르네요. 네, 단순히 범위만 넓은 게 아니라 이건 수천 개, 수만 개의 기기를 안정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그런 인프라급 요구 사양을 염두에 둔 기술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자료들에서 Y선을 광역 현장 네트워크, 팬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메쉬 구조는 물론이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자가 복구, 셀프 힐링 기능이나 주파수 혼란 피하는 주파수 호핑, 프리퀀시 호핑 같은 기능들, 이것도 다 그런 대규모 환경 때문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넓은 지역에 수많은 기기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게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하니까요. 네. 게다가 Y선은 그 인터넷 표준 기술, IP 기반으로 설계되어서 다른 시스템이랑 연결하거나 나중에 확장하기에도 훨씬 유리하다는 점, 여러 자료에서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두 기술 다 저전력을 내세우는데 아까 그 연구 논문 자료 보니까 지급이 전력 소모 방식에 좀 재밌는 지적이 있었어요. 비컨 활성화, 비컨 이네이블드 네트워크 환경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죠? 아, 그거요? 그게 배터리로 작동하는 센서 같은 기기들이 겪는 약간 딜레마 같은 건데요. 딜레마요? 네. 비건 활성화 네트워크는 쉽게 말하면 그 네트워크 관리자, 코디네이터가 주기적으로 나 여기 있어, 통신할 사람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비건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 네. 문제는 실제 보낼 데이터가 없는 센서조차도 이 신호를 놓치면 안 되니까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헉, 이걸 유휴 청취, 아이들 리스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배터리를 계속 쓰는 거죠. 데이터를 안 보낼 때도 계속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그 배터리에는 정말 안 좋겠는데요. 몰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만히 듣고만 있는 시간 낭비를 줄이려고 기기들이 언제 깨어나고 언제 잠들지 그 스케줄을 최적화하는 여러 방법들, 맥 프로토콜 연구들이 있었고요. 네네. 공유해 주신 그 논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기가 얼마나 바쁘냐 그 활동량에 따라서 이 스케줄을 알아서 동적으로 조절하는 상당히 스마트한 방식을 제안한 거죠. 오. 실험해보니까 전력 소모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한 개선이죠. 이야, 정말 똑똑한 해결책이네요. 그럼 Y선은 전력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아까 자료에서 뭐 10년 배터리 수명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다른 비결이라도 있나요? Y선의 저전력은 사실 여러 자료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어요. 네, 특히 그 대규모 메시 네트워크 아래서 각 기기가 데이터를 보낼 때 가장 가까운 경로, 즉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경로를 좀 지능적으로 찾아서 통신하도록 설계된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경로 선택이요? 네, 수천 개 기기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 맞춰진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 보안으로 넘어가 보죠. 네, 보안 중요하죠. 지급이는 보니까 AS128이라는 꽤 강력한 암호화를 사용하고 트러스트 센터라는 일종의 보안 책임자, 이걸 둬서 키 관리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뭐 꽤 안전해 보이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 IEEE 802.15.4 표준 자체가 AS128 암호화랑 데이터 변조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급이는 그 위에 추가적인 보안 계층을 더한 거죠. 말씀하신 트러스트 센터가 네트워크에 들어오려는 기기 인증하고 암호화 키도 안전하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견고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뉴스 기사들을 보면 실제로는 좀 허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필립스 휴 스마트 전구 해킹 사례.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체크포인트라는 보안회사가 밝혀낸 건데요. 평소 통신은 암호화돼서 안전한데 문제는 전구가 네트워크에 처음 연결되거나 아니면 잠시 끊겼다가 다시 연결되는 바로 그 아주 짧은 순간 있잖아요. 네네, 그 순간이요? 네, 그때 존재하는 지급이 프로토콜의 특정 약점, 그 CVE 번호도 있었죠. 그걸 파고들어서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맙소사. 일단 한 번 침투하면 네트워크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암호화가 잠깐 풀리는 그 찰나를 노린 거군요. 와, 이거는 그럼 업데이트만으로는 해결하기 좀 어려운 문제인가요? 한 자료에서는 이걸 그냥 단순 버그가 아니라 구조적인 결함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사용자들의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기기가 갑자기 연결이 끊어졌을 때 바로 재연결하지 않고 잠시 좀 기다려본다든지 그런 식의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Y선은 어떤가요? 자료들에서는 높은 보안성, 다중계층 보안, AES 암호화, 801.1x 인증 이런 용어들을 막 내세우면서 안전성을 강조하던데요. 여기는 비슷한 문제가 없었나요? 네, 제공된 자료들만 보면 Y선은 스마트 그리드 같은 국가 기관망에도 쓰일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보안 기능을 핵심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표준화된 인증 절차, 그러니까 801.1x 같은 거랑 강력한 암호화, AES를 통해서 신뢰도를 높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지급이 사례처럼 구체적인 어떤 공격 성공 사례가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IP 기반이라는 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검증된 인터넷 보안 기술들을 적용하기가 좀 더 용이할 테니까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을 좀 보면 Y선 시장이 2022년까지 14억 달러 규모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란 예측이 좀 인상적이네요. 네, 상당하죠. 두 기술 다 각자 연합체, Y선 얼라이언스, 지급이 얼라이언스 이런 게 있고 TI나 RF스타, 로햄 같은 여러 회사들이 제품을 내놓으면서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요. 맞습니다. 특히 Y선은 그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유틸리티 같은 대규모 IoT 프로젝트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Y선 팬 인증 같은 그런 표준화된 인증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제조사 기계끼리도 문제없이 작동하게 해주니까 이게 시장 확대에 굉장히 중요하죠. 아, 상호 운용성이군요. 그렇죠. 물론 지급이 역시 스마트홈 분야에서는 여전히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플레이어고요. 네, 오늘 정말 많은 거 알게 됐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급이는 우리 집처럼 비교적 좀 좁은 공간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기기들을 연결하는 데 강점이 있고 네. Y선은 도시 전체처럼 아주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 수많은 기기들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안전하게 연결하는 데 특화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둘 다 저전력이랑 메시 기술을 쓰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특히 그 지급이 연결 순간 보안 문제는 좀 생각해 볼 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죠.
지급위의 전력 효율을 높이려는 연구가 계속되는 것처럼요. 아, 맞아요. 그리고 RF스타 같은 회사가 TI의 최신 칩, 그 CC1354P10을 써서 더 강력한 와이선 모듈을 내놓는 것처럼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지급이처럼 이미 널리 쓰이고 있고 암호화까지 다 적용된 기술조차도 기기가 네트워크에 딱 붙는 그 특정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취약점이 발견될 수 있다면요. 앞으로 우리 삶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 그런 차세대 IoT 기술들을 설계하고 또 검증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수많은 기기들이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미래에는 또 어떤 새로운 보안 위협이 나타날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